저 강동원 선생님 저기 불 좀 꺼주시고 우리는 더하기 구조의 신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빼기 구조의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는 과정을 통하는 더하기 원리가 작용해요 신화 속에. 근데 일본은 자꾸 뭘 탈락시키는 배제 과정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신화는 잠깐 나누고 우리 삼성 신화가 왜 21세기도 중요한가 이 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 강준배 선생님이 그 둘째 날인가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 서양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 이후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저 삼성 신화부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매우 닮았습니다.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서양 근대는 이원론적입니다. 근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론적이세요. 근데 삼성은 다원적 인식을 합니다. 예. 비교하세요. 주객관계 분리로 봅니다. 근대는 여기는 차연으로 봅니다. 삼성 신화는 차연으로까지는 보질 않아요. 그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공존으로 보죠. 다른 걸 다 공존으로 보죠. 사회지향, 이론론 체제를 지향합니다. 여기 다원론 체제를 주장합니다. 다양한 부족의 공존을 말합니다. 종교, 기독교 중심주의예요. 여기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종교의 습합이잖아요. 인간관계, 서양은 갈등 구조예요. 서양의 근대까지는 갈등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체와 객체,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 하면 저기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저쪽이 옳다 그러면 이쪽이 틀린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사예요. 갈등 구조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평화 구조를 원합니다. 평화 구조. 지금 아직도 갈등 구조하면서 뭐 전쟁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가치 이념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평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 신화는 이미 신린 부족과 부족의 평화를 말합니다. 진리관, 절대 유일 불변이죠. 여기는 상관, 다양성, 과정성 이거 좀 어려운 말들인데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상관적인 겁니다. 서로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다양하죠.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딱 정해지지 않고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은 상관성과 다양성입니다. 홍익인간은 두루 널리 이롭게 한다고 뭐예요? 관계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두루. 사실요. 이롭게 한다라는 말보다 두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루 널리 상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라는 건 당연히 다양성이 공존이 되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정신은 상관성과 다양한 관계 맺기를 전제로 하는 거고 제세유한은 뭐냐면 이건 어떤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게 제가 글에 써놨습니다만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요.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것을 치리라고 치리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의 변화를 일으켰다. 다양한 이치를 가지고 변화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변하게 했다고 하면 과정이 돼요. 과정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석하면 삼성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를 반영한 건데 이야 이거 엄청난 거네. 앞서 스님께서 홍익인간을 얘기하니까 막 힘을 어떻게 설명하지 했는데 사실은요 강력한 힘 그거는요 중심주의세를 합니다. 중심주의세. 그게
과거에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는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 죽어 이렇게 가는 게 제국주의. 그게 힘이 센 것 같죠. 그런데 오늘날 그게 깨진 거예요. 구조가 깨져서 그건 틀렸다. 다자 간의 관계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지금 다자 간의 관계를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왜 망하느냐. 저는 앞으로 일본 제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회가 지식인들이 이미 깼어요. 다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본 사회가 아직도 사회 시스템은 중심주의 체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녀 평등 시대인데 여기 여성분들 남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기야 있지만 잘 안 써요. 왜 안 쓰죠? 남성 상위 시대가 틀렸듯이 여성 상위 시대도 틀렸다는 걸 다 알아요. 남녀 평등 사회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성들은 억울한 거야. 아, 한번 가서 좀 이 남성 이제까지 괴롭혀온 요 남성들 한번 좀 우리가 위에 서서 한번 좀 하고 싶은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너무 더 많이 고마워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박수 안 칩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러나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으실 테고요. 그런데 상위 시대라는 건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러면은 평등 구조 속에서 뭐 반드시 꼭 똑같이 평등이야 되겠습니까? 그 평등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별도로 하고요. 다 자기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어울린다는 개념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다양성의 공존이에요. 퍼플하게 팍 칠 수는 없어요. 그 힘은. 그러나 그 공존에서 나오는 힘이 궁극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홍익인간이야말로 굉장한 거다. 과정성의 재세이와야말로 굉장한 거다라고 나는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이 옳다면 나중에 좀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틀렸으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예. 요 중심주의가 더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중심주의 체제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다원주의 체제는 멜랑멜랑한 예. 힘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원주의가 더 힘이 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다원주의가 갈등 구조로 가지 않고 뒤얽힌 구조로 가게 되면 얽히는 구조로 가게 되면 막강한 거거든요. 서로 얽혀 보세요.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야 되고요. 유교와 만나서 얽혀져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따로 갈라져서 나 옳고 나 옳고 싸우면 그거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이원론이죠. 나가 옳다. 내가 더 좋은 종교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원론이죠. 다원론 나는 아직 내가 옳다고 내가 믿는 종교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몰라. 나도 틀렸을지 몰라. 그러니 스님을 만나봐야지. 듣고 이거는 최고네요. 근데 우리한테 없는 것도 있다에 그거랑 우리 거 좀 배우면 안 돼. 그가 만일에 스님 쪽에서 난 못 배워 우리만 최고야 그러면 그때랑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와버리면 됩니다. 그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되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에. 기독교도 훌륭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걸 이제 옛날의 말로는 습합했다. 서로 배워서 합쳤다라는 데가 일본식 말이고 오늘날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름이 융합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토론도 좀 해봐야 돼서 이게 다 이해될 겁니다. 이제 강주배 선생님 답변이 좀 됐나요? 예. 그러면 하나 상상해 보세요. 아까 일본 신화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닮았어요? 여기를 닮았어요? 서양 근대. 여기를 매우 닮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도 봉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학자들이 일본을 봉건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실제로 가서 일본 제가 2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살아보면 굉장히 봉건 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딱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을 딱 나누고 패거리가 탁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숨보라서 못 살아요. 막 맥혀서. 제가 아는 일본의 그 오비린 대학교 지금은 저 남쪽으로 그 갔는데 그 어느 교수 오비린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미국 분인지 캐나다 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당시 그분 그 미국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일본의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저하고 같이 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교수님 저 한국 자주 가거든요. 근데 한국 살래 일본 살래 하면 저는 당연히 한국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일본에 숨을 못 쉬겠어요. 한국 가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숨 쉬고 한 일주일 숨 쉬고 쇼핑도 하고 가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와서 숨 쉬고. 우리는 좋은 장점이든 나쁜 점이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해서 펼치는 구조가 발달되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 와도 이렇게 확확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일본은 못해요. 쉽지 않은 사회에 일본 가서 한번 살아들 보세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살아보니까. 사회가 우리 의식주에는 그러면 더하기 문화, 빼기 문화가 있을까요? 볼까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플되는 옷이에요, 우리는. 일본은 쫄라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빼기예요, 얘네들은. 쫄라맨다는 게 줄이는 거잖아요. 빼는 거죠. 우리는 치마를 꽁꽁 싸서 입으라고 그러면 중국 칩바라고 하네, 찹바라고 하네, 그 중국식인 거 착 입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살아가시겠습니까? 한국 여자분들 휘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옷은 한국 옷밖에 없어요. 좋은 겁니다. 치맛바람이 나쁜 쪽으로 쓰지 않기를 빌어야지요. 왜냐하면 치맛바람은 우리 아들 잘났고 선생님이 틀렸어 하면서 바람 일으키는 바람은 나쁜 치맛바람이고, 학부모들 있으면 휘휘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밥 사자 우리 선생님 좋아, 이런 치맛바람은 좋은 치맛바람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밥 안 얻어 먹어요. 먹으면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한국은 겹겹이 형태의 옷이 발달했죠. 속에 뭐 있고 겹겹 더하기 구조죠. 일본은 헛겹이 발달했죠. 물론 일본도 겹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없다고 하진 마세요. 그러나 이제 호스로 입는 게 많습니다. 제가 큰 신뢰를 보며 했던 얘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2002년도 처음 갔을 때 제가 일본어 하나도 모르고 갔습니다. 네, 하나도 모르고 가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손짓발짓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죠. 근데 그 외국인들하고 이제 미팅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갔는데 거기에 어느 대학교에 영어과 대학생이 와서 우리를 조금 안내하더라고요. 영어로 해가면서. 제가 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호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저기 요즘 젊은이들도 어디 축제 가거나 그럴 적에 헛겹으로 옷을 입고 가나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여학생이. 나는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속옷을 안 입는다고 하니까 너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물은 건데, 그러니까 막 난처스러워하다가 요즘은 팬티는 입어요. 안 입는다는 얘기죠. 헛겹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앞을 강조합니다. 앞을. 옷의 한복은 앞을 강조해요. 일본 기모노는 어디를 강조할까요? 뒤를 강조해요. 여러분들 동경 우에노에 가면 그 동경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서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기모노 전시들이 다 돼 있죠. 처음 가면 여러분이 쇼크 먹습니다. 다 뒤로 전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복을 이렇게 해서 전시하잖아요. 걔네들은 다 이건 안 보여요. 전시가 다 뒤로 전부 전시돼 있어요. 뒤를 강조하죠. 희한한 노릇이에요. 예. 이 문화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한 20년 연구해 보니까 속일 수 없다. 일본인은 일본인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 시스템 위에서 살아간다. 그건 세계 내 존재고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속에 투척됐다. 그럼 이거에 함몰될 거냐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다자이 하이데거만 현 존재가 되서 의식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에 이게 좋은 점이 있네, 나쁜 점이 있네, 나쁜 점 고치고 뚫고 갈 생각을 해야죠. 의식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고 생각이 있으면 뚫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밥은 어떨까요?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는 뜨거운 거, 매운 거, 얘네들은 차갑고 달콤한 거, 이거 다 있죠? 예,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뜨거운 집, 얘네 차가운 다다미, 프라이버시. 우리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집은 우리나라의 집은요, 청각의 단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청각의 단절. 집과 집 사이에 소리에 대해서 무진장 예민해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 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민망한 이야기가 이제 매일 민망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저녁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 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구조가 달라요. 의식이 다른 거죠. 하여튼 그 얘기 자세한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인관계 이게 좀 중요해서요. 우리는 속마음을 드러내죠. 얘네는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그래가지고 혼내는 속마음, 온소리, 속의 마음,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 그 앞에 건설한다고 드러낸다. 앞에 드러내는 거 그냥 다테마에는 예의상 하는 말이고. 소데스카. 소데스카 와카리마시다. 그건 다테마에고 속으로는 노. 아니요 하는 걸 혼내죠. 일본은 그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과 만날 때는 항상 혼내와 다테마에가 동시에 있다. 그냥 뭘 찾을 건가? 그건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적에 일본 어느 출판사 그 국장하고 두 출판사하고 같이 저하고 또 다른 교수하고 넷이서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서로 의논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한 게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시간 지나니까요 내가 보니까 우리들은 떠들면서 술 먹으면서 다 정보를 풀고 있고 일본 애들은 활짝 마시고 소데스까 그 완전히 우리는 정보를 드러내서 풀고 있고 쟤네들은 정보를 뽑아먹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역시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고 쟤네들은 일본 사람이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자, 안과 밖 연결하기 이거 확실히 나눕니다. 말씀 제가 드렸죠. 답은 나눈 관계. 우리는 관계가 다선이에요. 여러 개의 선으로 만들.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습니다. 여기도 관계도 있고. 반갑습니다. 여기도 관계도 있고. 막 그런 관계의 확장을 하려고 그러죠. 일본은 아니죠. 한번 피리 꽂히면 그 사람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리면 이 사람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일본이 전쟁을 했다. 이건 제가 분석한 건 아니에요. 어느 교수가 분석한 건데 일본 전쟁이 왜 망하느냐. A라는 방법으로 한번 이겼어. 그러면 끝까지 그 방법이에요. 그럼 저기서는 이 방법을 대응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잖아요. 그래도 이 방법이야. 그래도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외선이에요. 관계가 외선. 집중은 되지만
망할 가능성은 무지적 높다. 우리는 집중이 안 돼서 다선이지만 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한국은 멀리 긴장 풀고 갑시다 이래. 대인관계에서 뭘 하면 조금만 긴장 풀고 갑시다. 일본은 반대죠. 긴장합시다. 정반대. 권투 시합 언제가 얘기 안 들은 여러분 언젠가 강의 안 했죠. 다른 데서 써먹었던 거 예를 들어 권투 시합 하잖아요. 한국 복서와 일본 복서가 붙잖아요. 코치가 재밌어요. 한국 코치는 에이 긴장 풀어. 싸우러 올라가는 사람 긴장 풀래요. 우리는 긴장 풀어. 긴장 풀어. 근데 일본은 반대로 하죠. 뺨을 때려요. 긴조시 때려. 긴조시 때려. 긴조시 때. 긴조시 때. 긴장해? 긴장. 일본은 긴장하라고. 우리는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더 하고 올라가고 하면 우리는 느슨해져요. 퍼져요. 그걸 좋아하는 거고. 일본은 꽁꽁 싸매는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뭐 사무라이가 그렇듯이 다 연결이 되죠. 긴장하는 문화지. 이게 난 너무 웃기더라. 우리는 힘들게 파이팅 하잖아요. 뭐 외국 말이지만 싸워. 그냥 같은 한국 사람 강해. 일본은 뭐라고 해요? 간발해 그러거든요. 버텨라, 참아라. 간발해. 일본은 싸우라. 팽이치기도 없어요. 버텨라 거기서 간발해. 거기서 버티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신혼여행 갈 적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요? 간발해 그래요. 그래서 난 속으로 막 웃었어. 버티라는 얘기인데 뭘 버텨? 간발해 그래요. 네. 일본 사람 일본은 버텨라. 우리는 뚫고 가기 위해서 싸워라. 거칠죠. 이게 대인관계, 보자기 문화, 카레 문화 다 들어봤을 테고요. 크게 드러나는 목소리, 가늘고 숨기는 목소리, 제 목소리가 좀 큰 것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재밌어요. 요즘은 이제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이제 안 하죠. 했다가는 이상하니까. 이제 상사나 또는 사람이 뭐 힘을 이제 부하 직원이나 이런 데 힘내라고 할 적에 자 힘내 하고 엉덩이를 올려치죠. 우리 문화가 그래요. 올려쳐요. 아이 힘내. 요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본 의식이 우리는 올려쳐요. 힘내. 일본은요 내려칩니다. 놀랍니다. 일본 가서 텔레비 보다가 놀라지 마세요. 텔레비 토론하잖아요. 물론 정색 토론에서는 그렇게 잘 조심하지만 약간의 코미디성 프로 있잖아요. 그러면요 새파란 젊은 코미디가 나이 흐옇게 든 사람한테 가다가 머리 빡 하고 치면서 소데스까마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좀 말도 안 된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코미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가서 빡 하고 치냐.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요. 걔네들은 튀지 마라 내려쳐요. 드러나는 게 미묘하게 감추. 우리나라만 슬픔을 드러내고 웃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는 일본도 엄청나게 한의 민족이에요. 슬픔의 민족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걔네들이 슬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요. 슬픔을. 밖으로. 기쁨도 밖으로 드러내요. 더하기 문화잖아요. 일본은 감추죠. 그냥 소데스까 이렇게 슬픈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우리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던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일본에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친하게 됐는데 이제 살 때도 친했지만은 여기 돌아온 다음에도 자꾸 연락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몇 년 뒤에 일본에 갔을 때 그분이 저 멀리서 동경까지 찾아온 거예요. 동경까지인가 어디까지 찾아왔어요. 멀리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열차 타는 데까지 그 뭐죠? 그
들어가는 증만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그걸 모르나요? 출입 먼저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마주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차 타고 절로 가요. 바이바이 사요나라 그런데 사요나라 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이게 일본식이에요. 우리는 이러는데 걔네들은 사요나라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 일본은 미묘하게 감추는 슬픔과 우리는 확 드러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확 드러나서 우는 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구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거 설명 넘어갑시다. 빼기 구조. 자, 여기서 설명 좀 재밌는 거 팽이치기 얘기했죠. 네. 넘어갑시다. 이거는. 네. 자주자. 우리는 책상다리 하잖아요. 얘네들은 세이자라고 들어보셨죠? 세이자 뿔려 앉아요. 그러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젊다고 합시다. 저는 40대고 어떤 분은 80대야. 그런데 이제 서로 정중하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꼭 뿔려 앉습니다. 네. 그게 불편해 죽겠는 거야. 나는. 왜냐면 우리는 뿔려 앉는 게 무릎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뿔려 앉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견뎌요. 뿔려 앉아. 뿔려 앉아 보세요. 옴싹달싹 못해요. 죽을 맛이죠. 우리는 약간 움직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춤도 우리는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일본은 그럴 때도 이렇게 걸어요. 우리는 그렇게 걷는 사람도 잘 없지만은 본래 우리가 그 팔자 걷는 걷는다고 그러죠. 팔자가 이 팔자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팔자 걸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올린다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 올린다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춤출 때도 우리는 다 올리는 거예요. 전 춤을 보세요. 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한국민속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제 이론이 중앙대학교 정병호 교수님의 그 무용책에 제 이론이 실렸습니다. 그 논문 발표 때문에 밝혀졌다. 조영배 교수 이론이라고. 왜? 한국 춤사위는 모두 들어 올리는 춤사위가 발달한다. 으쓱, 허이 이런 게 없어요. 다 올라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심지어 탈춤 출 때 발도 올리네. 그거 왜 불편하게 올려? 발 다 올리는 구조가 발달돼요. 우리 굉장히 율동적이에요. 가부키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부키 보면 이래요. 가부키도 이제 약간 이 액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진짜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걔네도 안 그래요. 한 5분 합니다. 5분 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정지적 춤사위. 정지적 춤사위.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가부키 가서 구경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한국 사람.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그 미묘나 간지, 미묘한 느낌. 이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못 견디지.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닌자입니다. 닌자 이렇게 쓰는데요. 원래 닌자가 구로고라고 그래가지고 흑의 요걸 구로 요걸 거문 구로 요거 고 요거 오자로 고라고 발음하는데요. 구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연극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연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야. 어떤 주인공이 왕이야. 왕인데 그 왕관 쓰고 딱 이렇게 왕의 이제 그 옷을 이제
돌룡포인가요? 딱 입고 해가지고 딱 이제 백성들을 치료한 장면을 했어. 그런데 다음 장면은 전쟁 장면이야. 왕이 직접 나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연출가들은. 그 왕이 하면서 무엇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쓱 무대 밖으로 나가도록 연출해서 밖에서 저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오 하면서 장군으로 나타나잖아요. 일본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 가면 쇼크 먹어요. 일본 연극 보면 또 일본 가부키 보면 어떡하냐. 자, 한국식으로 이야기 쉽게 하겠습니다. 왕이 있다고 칩다 아까처럼 전정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요 싹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본인이 왕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기서 이제 그 똘마니들이 뭐라고 다른 거 조금 하는 사이에 이쪽에 갑자기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풀어보죠.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몰려와서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혀요. 장군 옷으로 다 벗기고 다 갈아입히고 우르르 나가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없다 인식하면 없는 걸로 인식해요. 검은 거 있잖아요. 아 없는 거야 하고 보는 거예요. 없는 거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중석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옷을 막 뭐 벗기고 뭐 해도 아 저건 없는 거 이렇게 청중들이 인식하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식민사관 문제와도 이게 깊이 관련이 되는데요. 일본이 무조건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뭐고 침탈 안 하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문화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략한 적 없어. 인식해버려요. 그럼 없는 거예요. 걔네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검은 옷 입으면 뻔히 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 연극에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많아요. 까만 제주도에서도 일본 연극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까만 옷 입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역할 그 주인공 역할 바꾸는 옷 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봤는데 좀 뭐 하는 거야 저거 연출 저렇게 엉망으로 하냐? 쓱 나가서 자연스럽게 가서 갈아입고 자연스럽게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좀 저도 한국인이라 자꾸 손이 아무리 구조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래도 성격적으로 자꾸 한국을 감싸려고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에 가면 지금도 가면은 화장실 가면 되게 불편한 게 있어요. 공중 화장실 가 보면 아직도 그 현대식 그 뭐죠 이렇게 그 변기가 아니고 좌식이 아니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구부려서 대변 보는 변기가 있죠. 근데 그 구부려서 보는 대변이 화변 그 구부려서 보는 대변기를 보고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나는 딱 가니까 역시 저 옛날부터 다자인이 됐나 봐. 뭐야? 하고 느꼈죠. 모르시죠? 거꾸로 돼 있어요. 변기가. 그러니까 자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이렇게 앉아서 이를 봐요. 그렇죠? 누가 문 열더라도 이걸 잡고 이렇게. 근데 일본은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앉아서 변을 보도록 돼 있어요. 내 뒤를 보거나 말거나 안 본 거예요. 내 뒤를 보거나 말거나 나를 안 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변기가. 뭐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소변을 남자들 소변 편하게 보려고 거기다가 소변을 왜 거기서 봐요? 저쪽 소변 뭐가 있는데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게 허용이. 중국은 양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돼. 중국은 양쪽.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양쪽으로 된 걸 떠나서 아예 그냥 줄줄이 앉아가지고 줄줄이 앉아서 다 벗고 줄줄이 앉아서 대변을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여기 아이고 시간 가는데 큰일 났네. 제가 2007년도에 상해 사범대학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대학이에요. 2007년도. 대학인데 야 화장실에 칸막이 없어 쫙 교수도 먹고 학생도 먹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먹고 야 중국이니까 중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하고 한국 얘기만 하기. 아우 시간 자 이제 일본 빼기 자 이제 그러나 성격적으로 나쁜 문화를 단정하지 맙시다. 일본도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한국 아우 좋은 게 많지요. 그러나 너무 좋은 문화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일본도 한국도 나쁜 것도 많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강의 못 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야 여기서 제가 이제 저 토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제주 문화를 강의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주 문화는 육지 문화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아리랑 문화권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 사람은 두 겹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국 옷과 제주 옷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왜 제가 두 겹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제주 문화하고 육지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제가 볼 때 다르다고 떠들어봐야 아예 같다요. 제가 문화적으로 뭘 같다요. 근데 제주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걸 들어볼까요? 모든 문화권에 창세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신화. 우리나라 육지에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그 굿을 보면 제주도의 굿에 바로 천주왕본 불이가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그걸 보면은 쇼크 먹을 겁니다. 제가 그 논문을 썼거든요. 기독교의 창세 신화와 제주도의 창세 신화. 닮아도 그렇게 닮을까요? 아니가요. 창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이야기예요. 거기서 조금 민족마다 자기네 특징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걸 집어넣고 우리도 우리 거 집어넣지 보편적 흐름은 비슷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체와 세계 관계를 우리가 했잖아요. 자, 서양의 중세는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근대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후설은 그 분리하기 어려울걸? 판단중지 요 말 기억나시죠? 현상학적 관원. 예. 하이데거 세계 내에 떨어졌다, 분리 불가하다, 현존재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자인. 푸코 분리 안 됐어. 자꾸 지배하려는 이 체제에 저항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라칸 아이고 우리 상징기에 갇혔어. 그냥 분리가 불가능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징계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데리다 분리 불가능해. 세계는 차연이야. 불가능해. 그러니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탈구축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했잖아요. 공자 공자님은 옛날 분이어서 현실계를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지배체제를 만드는 건 틀렸다. 대동사를 만들었다. 이 대동이라는 말도 자꾸 오염이 돼요. 오늘 대동청년단 얘기도 하셨죠. 근데 사실은 오염이 되는데 본래의 뜻은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기기 연결 대동사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불교 연기 분리 불가해요. 네. 불교 공 이건 분리한다는 의식조차 불가능해. 그냥 다 의식조차 아예 불가능. 온 개공이에요. 원료 가업으로서 분리를 인정하지만 생멸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좀 제시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해 마찬가지예요. 다양성 공존 무해. 어떤 관점으로 청산할 것인가?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혹시 주체와 세계가 있을 적에 주체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우리가 버려보자는 거예요. 그 밖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만 보도록. 분리가 된다는 건 틀렸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데리다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공자는 분리도 인정했습니다만은 공자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불교 연기나 일심이나 무의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것은 그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단체도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구성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 근대적 교육은 독립된 주체가 교육을 한다는 시각이 근대적 교육입니다. 나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육한다.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대적 교육은 세계 안의 주체가 나는 이미 독립할 수 없는 나야. 나가 그 안에서 교육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럼 굉장히 조심해지고 문화의 영향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세계의 연결 의식은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민족주의 이거 다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 이거 넘어서자 하는 거죠. 갈라놓는 겁니다. 다시 백범의 아름다운 나라 이게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백범 선생님도 분리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지향하지는 않아요. 넘어서죠. 민족주의를 넘어섰습니다. 백범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섰다는 거. 이걸 백범의 아름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강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시켜보면 차연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현존제 제자가 빠졌네요. 현존제의 나라라는 거죠. 일심 원흉 무례의 나라고요. 해체 탈구축하는 나라죠. 그리고 대동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연으로 문제를 풀 거냐, 일심으로 풀 거냐, 해체로 풀 거냐, 대동으로 풀 거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민족에 갇혀서 민족을 볼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까지 돌파하려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돌파하려고 애써야 돼요. 갇힌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돌파하려고 하려면 자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돌파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성격적으로 분석을 제가 안 했는데요. 성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문화가 가진 구조도 나쁜 점도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버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걸 강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없어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마하 메타노이아. 그야말로 짬뽕 말입니다. 마하 이것은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저 인도식 말이고 마하 한자로 썼습니다만 인도식 말. 메타노이아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전환 이것은 위대한 큰 대전환 마하 메타노이아.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마하 메타노이아. 한 번 더요. 시작. 마하 메타노이아. 주체와 세계가 분리됐던 의식을 버리고 차연 의식으로 대전환하자. 그 얘기입니다. 차연 의식으로 대전환하자. 더하기 원리를 모르는 다스만은 의식을 못하는 사람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생각하는 다자연으로 살아가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